장군의 소리 주간 안보 브리핑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에 매우 집착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방위 분담금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한 달 동안 4분의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졌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나 대구경 방사포 모두 유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난 토요일 날, 그날 제가 유튜브를 내보냈었는데 그날 오전에 또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발사관, 그러니까 튜브가 모두 6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북한이 공개했던 초대형 방사포는 발사관이 4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상이 변했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해외 언론에서는 또 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토요일 날 발사했던 초대형 방사포의 로켓탄의 길이보다 발사관의 길이가 더 짧다라고 하는 영상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본래 4개의 발사관이 있던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관 6개로 늘린 것처럼 하기 위해서 영상 조작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영상 조작을 했다는 의심까지 받으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또는 대구경 방사포를 계속 이렇게 많이 발사하는 것은 작전적 이유, 전략적 이유, 그리고 정치적 이유, 이 3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작전적 이유로는 이 무기체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작전적인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는 대개 사거리가 200에서 400km쯤 됩니다. 그러면 그 거리를 보면 북한이 휴전선 이북에서 이 무기체계를 발사했을 때는 대개 짧게는 계룡대선 그리고 평택 오산선까지 사격을 할 수가 있고 멀리는 대구선까지 사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오산 미 공군기지 그리고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그리고 계룡대에 있는 육해공군 3군 본부 그리고 F-15가 배치되어 있는 대구 공군기지 등이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F-35가 있는 청주기지 그리고 미 공군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오산 공군기지 그리고 강력한 타격력을 갖고 있는 F-15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는 대구 공군기지 등에 대한 초토화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방부도 지난 연말에 F-35가 배치되어 있는 청주기지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공중 요격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작전적 이유 중에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는 다른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차량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격하고 신속하게 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치고 빠지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이유로 보면은 북한은 핵탄두를 240kg에서 400kg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 분석에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에 장착할 수 있는 탄두가 400kg 이상 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의 탄두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가능한 일이고 또 탈북했던 강명도 씨에 따르면 이분이 수집한 첩보에 따르면 북한은 중성자탄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성자탄은 대개 미군의 중성자탄 과거걸 보면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죠. 장착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신속하게 이동하고 더구나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를 실은 차량은 크기가 그렇게 매우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군의 정찰 위성, 그리고 유투기, 심지어는 우리 금강 정찰기 등이 지나가는 시간을 피해서 교묘하게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칠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놓칠 경우에는 북한이 이런 무기 체계를 휴전선 북방에 아주 은밀하게 배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북한이 중성자탄 또는 다른 핵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로부터 위협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미리 알아야 킬체인을 작동시켜서 먼저 북한에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를 사전 제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위치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면은 사전 제거가 불가능한 것이죠.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북한의 협박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적 이유는 북한이 우리 한국의 총선, 그러니까 이달 15일 날 있을 총선과 올 11월 있을 미국의 대선을 보면서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동안, 또 미국은 대선 동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발사하는데 별로 입장을 우리는 내지 않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NSC도 우리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발사 실험을 하면서 계속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과 미국의 선거의 맹점을 활용해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실전 배치 준비를 착착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 우리 총선이 끝나면 북한은 드디어 실전 배치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를 가지고 혹시 거기에 핵탄두를 장착했을 수도 있죠. 그런 가공할 무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 국민들 눈과 귀에 나타난 국방부 합참, 그리고 우리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은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서 우리 대수장 입장에서 바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응하려면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전투력이 필요한 겁니다. 핵에는 결국 핵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쐈을 때 즉각적으로 핵무기로 한미가 북한에 대응을 한다고 치면은 북한은 쉽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한미가 핵으로 대응한다, 소위 말해서 상쇄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쇄 전략을 우리가 작동시키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한미가 상쇄 전략으로 핵무기를 활용하려면 한미 작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로 우리를 위협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에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미 군당국은 긴밀하게 협의해서 미군의 전술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작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걸 하기 전에 한미 군 통수권자,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그러한 것을 협의하고 지침을 주고 명령하는 그런 절차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절차는 없는 것 같고, 그러한 작전 계획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작게 반영하고 한미 간 군 통수 절차에도 반영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 지금 코앞에 있고 우리 발등에 불인데 당연히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면은 국민적 핵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핵 방어 시스템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든다면 우선은 국민에게 교육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우리 대한민국 상공에다가 터뜨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 이는 어떠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을 해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꼭 의무와 책무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지난 8개월 동안 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한미 당국자 대표가 엄청난 협상을 했지만 사실은 계속 파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50억 달러를 요구했고 우리 한국 측은 10억 달러에서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반영하겠다는 입장에서 50억 달러와 10억 달러와 차이에 40억 달러의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을 협상으로는 메울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지난 1일이죠. 4월 1일 날 오후에 보도가 나왔는데 타결이 임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은 50억 달러에서 30억에서 40억 달러로 낮췄고 거기에서 더 후퇴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 측이 제시한 10억 달러 플러스 10% 인상 그리고 알파 그러니까 11억 달러 플러스 알파죠. 이 정도로 합의가 될 것 같다는 보도였습니다. 사실 저희들 귀를 의심케 했지만 워낙 정확한 것처럼 보도가 되어가지고 이러면 1일 저녁이나 2일 오전에도 발표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어서 그런가 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일 저녁부터 2일 오전 사이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국 측 기자가 미 정부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고위급 합의도 덜 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전히 협상 중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외교부 출입기자가 외교부에 또 문의를 했습니다. 2일 날 문의를 했는데 외교부에서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타결 임박이라는 보도가 나왔을까? 연원을 따져봤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타결이 임박했다라고 기자들에게 슬쩍 흘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고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히 돕겠다라는 식으로 했던 보도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 해서 바꿔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로 해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를 또 홍보하려고 하는 언론 플레이였죠. 무려 8개월 동안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협상을 했으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미가 같은 시간을 정해서 각자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협상 당사자 양측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당국자를 빼놓고 청와대에 있는 고위 관계자가 슬쩍 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협상 예의도 아니고 국가 간 예의에도 벗어난 행위입니다. 정말 선거에 급급해서 외교적인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나쁜 선례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방위비 분담금이 조속히 타결이 돼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중인데 그것도 빨리 복원이 돼서 주한미군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한미가 서로 노력해서 협상을 타결하고 한미 동맹을 정상적으로 다시 되돌려 놓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 핵 대응은 미국에 의존하면서 방위비 분담에는 매우 인색한 우리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매우 우려가 됩니다. 현 안보 태세를 요약하면 북핵은 발등의 불인데 한미동맹은 강 건너 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 안보 브리핑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